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운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오늘은 야구 없는 날 야구 이야기. 2024 시즌 프리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타는 KT 위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즌 KT 위즈는 79승 62패 3무의 성적으로 LG 트윈스에 이어서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했습니다. KT 위즈에겐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이었죠. 초반 이딴 부상 또 부진으로 시달리면서 6월 한때 최하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야구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반전을 이뤄내면서 결국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쳤습니다. 돌아온 선발 쿠에바스, 또 늘 견고한 고영표, 좌완 벤자민 등 그 선발진의 힘이 컸고요. 또 김재윤, 박영현, 손동현으로 이어지는 필승조 라인업도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KT는 플레이오프에서도 NC 다이노스에게 첫 두 판을 내주고도 내리 세 판을 따내는 리버스 스윕을 이뤄내면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서 LG 트윈스에게 첫 판을 따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1위만 기억하는 우리 사회지만 KT 위즈의 지난 시즌 2위는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4 시즌 KT 위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선 스토브리그에서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손실은 마무리 김재현 선수가 FA로 삼성으로 떠났죠. 그리고 선발 배재성이 군입대를 하면서 마운드가 조금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베테랑 구원투수 우규민이 가세를 했고 타선에서는 KBO 리그 MVP 출신인 멜 로하스 주니어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성호 선수가 군에서 제대에 돌아온 것도 눈길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T 위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 팀의 강점인 선발 로테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팀이 최하위까지 추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역시 단단한 선발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즌 KT의 팀 투수진 WAR은 23.71, 전체 1위였고요. 선발진 WAR이 14.11로 두산의 간발의 차로 2위였습니다. 신인왕 출신 소영준이 초반에 부상으로 이탈했고 또 외국인 투수 슐서가 계속 부진해서 조기 교체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 때 역시 선발 마운드가 상당히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KT 선발진은 793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리그 전체 1위였고요. 57일 선발승 역시 1위였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64번은 전체 3위였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던 KT 위즈는 지난 겨울 리그 2위인 21번의 퀄리티 스타트 그리고 단연 1위인 17번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한 고영표 선수와 5년 107억 계약을 맺었습니다. FA가 되기 전에 미리 에이스를 잡아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땅볼 유도가 리그 최정상급이고 또 9이닝당 볼넷이 한 개가 안 되는 유일한 선발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15승 투수 좌완 벤자민 또 12승 무패 투수 쿠에바스 모두 재계약을 했고요. 배재성이 군대 입대했지만 FA를 앞둔 엄상백 선수가 시즌을 벼르고 있습니다. 소영준 선수의 공백으로 이제 5선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두고 이채호, 김민수, 김민 그리고 신인 원상현까지 캠프에서 경쟁을 펼쳤는데요. 소영준이 시즌 중반 구단 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계획대로는 7월 그렇지만 지금 대활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빠르면 6월도 가능한데 굳이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이 구단 입장입니다. 소영준이 오기 전까지 5선발 자리는 이강철 감독에게 행복한 고민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요. 원상현은 특히 이 감독이 눈매가 아주 예리하다면서 눈빛이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상당히 총애를 하고 있습니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발목 부상이 회복된 이채호 그리고 김민, 원상현, 이선우까지 이 선수들이 소영준이 돌아오기 전에 아마 번갈아 5선발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KT의 시즌 완전한 추락을 막아냈던 또 부활하는 데 큰 힘이 됐던 선발 로테이션은 올해도 위즈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리그 첫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선발 로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마법사의 불펜 역시 지난 시즌 WAR 9.61로 LG에만 뒤진 리그 2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81 WAR로 KT 불펜 1위, 그리고 32세이브, 팀 통산 169세이브를 거뒀던 마무리 김재윤 투수가 FA가 되면서 삼성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KT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박영현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점찍고 키우고 있었죠. 지난해 박영현은 68경기에 등판해서 팀 최다이자 리그 4위인 75.1이닝을 던져줬고 3승 3패 4세이브 32홀드, 평균 자책점 2.75에 아주 눈부신 시즌을 보냈습니다. KBO 역대 최연소 홀드왕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멤버로서 또 맹활약을 했습니다. 9위와 배짱은 손색이 없다는 평가인 박영현인데요. 그렇지만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됐는데, 마무리 투수에게는 능력 외에 그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박영현이 실제 마무리를 맡았을 때 그걸 보여줄 수 있을지가 올 시즌 KT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강철 감독과 구단 수뇌부에서는 작년 한국 시리즈, 아시안 게임 이런 큰 무대에서 보여줬던 능력치가 있고 또 워낙 배짱이 두둑한, 투정심이 강한 투수여서 충분히 마무리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재윤의 빈자리를 박영현이 훌륭히 메워준다고 하면 손동현이 셋업맨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21세 마무리와 23세 셋업맨, 이 젊은 두 불펜의 영건들이 뒷문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KT의 불펜 역시 선수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작년부터 좋아진 이상동, 또 김영현이 있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김민수가 2년 전 30홀드의 그 눈부신 시즌을 재현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거기에 베테랑 주건과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박시영, 그리고 새로 가세한 제구력과 관록의 우기민까지 불펜 자원은 상당히 풍부하고요. 또 삼성에서 건너온 문영익, 좌완 박세진도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왼손 자원이 좀 부족하다, 이 점은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KT는 워낙 선발진이 좋은데다가 긴 시즌을 치르려면 두터운 투수진이 큰 힘이 되는데요. 결국 박영현, 손동현, 이 현현 브라더스가 안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타격으로 가볼까요? 지난 시즌 마법사 타선에는 20홈런 타자가 없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잔부상 와중에도 18개를 친 것이 최다였고요. 15홈런을 기록한 알포드는 팀을 떠났습니다. 팀 타격 WAR은 19.65로 리그 6위였고요. 팀 OPS 0.709, 간신히 5위였습니다. 또 올 시즌 어쩌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도루 부분은 87개로 리그 8위였습니다. 그렇지만 베테랑 타자들이 많은 KT 타선은 득점권 타율이 2할 7푼 6리로 4위, 득점 역시 672점으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KT 타선의 열쇠는 두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강백호와 멜 로하스인데요. 지난 시즌 강백호는 부상과 부진으로 71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8홈런 39타점으로 WAR이 0.76, 팀 9위였습니다. 리그 전체에서 9위를 해도 아쉬울 정도의 정말 빼어난 재능을 가진 타자인데 올해는 반드시 재기를 해야 되겠죠. 개인으로도 그렇고 팀으로도 그렇고 또 한국 야구에도 필요합니다. 캠프에서 준비를 잘 했다고 하고요. 언론의 레이더에서 벗어나 있던 것을 보면 칼을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하스, 2020 시즌 47홈런 135타점, 리그 MVP를 차지했던 정말 대단한 타자였죠. 물론 4년이 지났고 또 일본에서의 좌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구단 관계자들 또 특히 베테랑 타자들이 이번 캠프에서 지켜보면서 오히려 타자로서 성숙해지고 노련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34입니다. 만약 지명타자 강백호, 우익수, 로하스가 50홈런을 합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년에 잔부상이 잦았던 일루수 박병호 선수는 여전히 30홈런에 도전할 수 있는 타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친구인 강정호 배팅스쿨에 다녀온 3루수 황재균, 충분히 두 자릿수 홈런을 다시 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수 장성우까지 힘있는 중심 타자들은 상대 마운드에는 분명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좌익수 김민혁이 일본에서 공격에 물꼬를 터줘야 되고, 그 외에 중견수 배정대, 유격수 김상수,
그리고 이루수가 라인업을 채우게 되는데요. 이루수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주장 박정수가 전 경기를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제 캠프 MVP를 차지한 오윤석, 또 작년에 기여도가 좋았던 이호연, 거기다가 군제대한 천성호도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천성호는 타격과 수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T는 7월이면 유격수 심우준과 내야수 권동진이 군에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비, 스피드 여러 면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KT가 최근 몇 년간 늘 시달리던 그 초반 징크스를 벗어나는 것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컴백할 힘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중간에 힘겹게 치고 올라가자면 구단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즌 막판에 지치게 되면 그게 전력의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KT 위즈 물음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다시 정상에 도전할 만한,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에 도전할 만한 그런 전력을 보유했다고 봅니다. 주전 야수들의 나이가 비교적 많고 부상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고 두터운 마운드는 역시 마법사를 우승 후보에 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024 프리뷰 두 번째 순서로 작년 2위 KT 위즈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은 3위 SSG 랜더스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